미디 컨트롤러라고 그러죠. 아주 오래된 기술이에요. 전자악기들이 서로 통신하는 규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디지털로 나오는 그런 페달들은 대부분 미디 컨트롤을 지원을 해요. 이런 거를 구매를 했을 때 뒤에 잘 보시면은 미디 연결 단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삼아서 제가 몇 개를 이미 만들어 봤거든요.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거는 크게 만드는 거였어요. 크게 진짜 확실하게 버튼 하나에 무조건 기능 하나. 그리고 발이 저는 되게 커요. 이 걱정돼. 옆에 게 밟힐까 봐. 자, 밑에 걸 누르면은 저기 2290 채널 2로 신호가 나가죠. 2290 모드고요. 위에 쪽은 토넥스 크게 만드는 컨셉으로 오늘 프로젝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금속 샤시를 가지고 제작을 할 건데 시험 삼아 만들 거면은 그냥 반찬통에 만들어 보셔도 되고, 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보드들은 기성품으로 다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위치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금속 샤시를 별도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아래판이고요.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금속을 접어서 만든다 그래가지고 절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 한 개도 제작을 해준 업체들이 꽤 있어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지금 코팅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아두이노 보드 말고 이런 미디 페달을 만들 때 가장 풀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드가 틴지라는 보드예요. 예전에 제가 틴지 2.0 조금 작은 보드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 요거는 틴지 2.0으로 제작을 한 거거든요. 채널이 16개로 늘어났고 LED도 16개를 달아야 되고 또 익스펜션 페달까지 2개를 별도로 달 거기 때문에 4.1 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PCB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서포트까지 달아가지고 고정을 하기 쉽게 제작을 해놨고요. 자, 스위치. 자, 이 스위치는 딸깍하는 소리도 안 나요. 모멘탈이라고 그럽니다. 누를 때만 요 두 점이 연결되는 스위치입니다. 인아웃을 해줄 수 있는 미디 아웃 익스펜션 페달에도 2개가 필요해요. 전부 다 TRS가 필요합니다. 전원 옵션을 사실 USB 입력으로도 전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좀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끔 이펙트 페달에 많이 쓰는 9V 전원 하나 필요하고요. USB를 외부에서 연결할 때 여기에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돼요. 설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 이렇게 붙여서 하면 되긴 하겠죠. USB 연장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여기에서 USB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케이블이에요. 틴지 4.1 보드는 기본적으로 5V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USB를 연결하면은 바로 작동을 하죠. USB가 보통 5V가 나오니까. 그런데 9V 연결했을 때 9V로 들어오는 거를 5V로 다운해주는 벅 컨버터라고 하죠. 보통 요거를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서포트를 여기다 달아놨고요. LED가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좀 클래식하게 빨간색으로 조립을 해볼게요. 일로 와봐. 아빠 좀 도와줘. 요걸 빼. 그러다 또 됐어. 수고했어. 야야. 기본 하드웨어 조립은 완료했습니다. 스위치 쫙 일렬로 쫙 예쁘게 9V 입력, USB는 프로그래밍 할 때도 쓰고 파워로도 쓸 수 있고요. 보조 배터리로. 그리고 미디 아웃, 일반적인 5핀짜리 미디 아웃을 보통 많이 쓰는데 TRS 출력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핀 3개밖에 안 써요 원래. TRS 아웃,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 아웃풋 이렇게 조립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고된 일입니다. 어렵진 않은데 와이어링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와이어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스위치는 2점이 이렇게 붙는데 전부 다 스위치 한 점은 전체가 다 엮여져서 그라운드로 연결되거든요. 그라운드. 이 점이든 하나를 잡아서 전체를 그라운드로 전부 다 이어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라운드 선 두루룩 여기까지 와이어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두 점만 찍어보면 되겠죠. 되게 얇은 선인데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손으로 진짜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요게 그라운드한 역할도 있고 또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만약에 요게 너트가 풀려가지고 막 돌 때가 있거든요. 이거 돌 때 이거를 살짝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요. 응급 상황 때. LED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가 전부 다 묶여요. 중간에 플라스틱 몸통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스위치의 한 접점과 LED의 그라운드 선을 전부 다 하나로 묶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나오는 게 요걸로 나오는 거죠. 나중에 요거는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는 좀 이따 조립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할 부분이 이제 드디어 보드로 넘어갑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그 와이어링 다이어그램 배선도가 있어요. 혹시나 따라 하실 분은 그 배선도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걸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거를 여기서 실제로 보면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6채널이나 되다 보니까 이 와이어링 장난 아니네. 와이어링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뭐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하고 와이어링을 하나씩 붙여야 되겠죠. 와이어링을 끝냈습니다. 이걸 하면서 느꼈는데 DIY의 세계는 어려움과의 싸움도 가끔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간단한 배선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라고 느낀 게 개수가 너무 많아요. 약간 노가다의 영역입니다. 16개나 하다 보니까 밑에 판까지 완전히 조립이 됐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공연하다가 저한테 던져서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컴퓨터에 USB로 연결해서 코딩을 해야 돼요. 근데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처럼 정말 코딩 실력자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AI를 사용해서 말도 안 되게 쉽게 코딩하는 법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일단은 컴퓨터와 USB로 연결해주면 돼요. 전원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특정한 기능을 세팅하기 전에 제대로 잘 연결이 됐을까, 납땜에 무슨 배선에 실수가 있는 게 아닌가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라는 챗GPT를 유료로 쓰시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챗GPT는 대화형이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답해주고. 사실 그것만 써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코딩 해줘 해가지고 그 코드를 텍스트로 복사해서 여기에 안에 있는 틴스 4.1 보드를 포트로 잡아서 쏘는 과정으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요거 세팅하는 거, 요거 만드는 거 영상에서 참조를 하시면은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한 방에 코덱스로 해보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코덱스 이외에 프로그램을 전혀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엑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틴스 4.1의 핀 기준으로 어떤 배선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리한 거거든요. 이 파일을 하나 던질 거예요. 이 파일 던져도 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뭐 카피해서 그냥 텍스트로 던져도 되고요. 엑셀 파일 던져도 되고 텍스트 던져도 되고 저는 텍스트로 그냥 카피해가지고 던질게요. 이렇게 딱 던지면 끝났습니다. 알아서 다 해줘요. 프로그래밍해서 여기 안에 넣는 것까지 자동입니다. 업로드만 아니야. 업로드까지 하라고. 내 그 얘기를 안 썼네. 업로드까지로 하라고. 됐습니다. 됐어요. 자, 지금은 되죠. 불이 참고로 카메라에서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거를 기타를 치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밟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거의 눈뽕 수준으로 굉장히 밝거든요. 여기는 제가 좀 별도의 기능을 넣으려고 색깔을 좀 바꿨어요. 여기 파란색이고요. 옆에는 녹색 나오게 해놨습니다. 뭐 잘못 연결했거나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는데 이게 켜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모든 게 정상이죠. 이보드가 거행하는 최대 전리치를 알아보기 위해 이를 전체를 선등하거나 빠르게 번식에 방향으로 올리거나 그 외 재미난 효과를 혈통 5가지, 10가지 정도 이어서 넣고 바로 진행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고요.
일단 뭐 기타 페달보드에 맞게 구성하기 전에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 전부 다 켜놓은 상태가 제일 지금 빡센 상태예요. 하지만 좀 재미있게 한번 팍 이렇게 막 시계 방향으로 돈다든지. 그렇지, 그렇지. 예. 오, 이거 멋있다. 오. 자, 이제부터 실전 코딩을 해볼게요. 대상 페달은 토넥스 페달로 하겠습니다. 여기 연결해 쓸 수 있도록 각각의 기기마다, 각각의 이런 기기마다 가지고 있는 미디 약속의 규칙이 다 달라요. 기기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규칙을 찾아야 돼요. 이게 잘 보시면 뭐냐면은, 자, 리버브 켤 때는 85번으로 뭔가 CC가 85번이고 밸류 값은 뭘 넣으면 얼마고 뭐 이런 게 정의가 돼 있는 거거든요. 카피래, 카피. 얘한테 페이스트해서 붙여 넣습니다. 로 프로그래밍 한다. 알겠나? 스페시피케이션 기준으로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아까 올린 걸 얘가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튜너. 이게 왜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게 있고, 눌렀다 뗄 때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눌렀을 때 반응하는 게 좋죠. 네, 즉각 실행한다. 프리셋은 왜냐하면은 이펙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칠 수가 있는데 프리셋은 하나만 정해놓고 하나만 쓰는 거잖아요. 이게 한다. 왜냐하면 바로 잘못 눌렀을 때 튜너 누르면은 먹통되니까 3초 밟아야 되는데 튜너 모드에서는 방향으로 빠르게 돌게 한다. 전의 모드를 복원해서 켜준다. 네, 누를 때 작동해야 하며 임을 유지한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한 방에 끝나지가 않아요. 몇 번 해봐야 돼요. 또 쓰다 보면은 작동이 되더라도 좀 하다 보면 이 부분 좀 아쉬운데 그러면은 그 부분도 업데이트하고 이게 재밌어요. 자,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요거부터 확인할게요. 자, 이펙터는 여러 개를 동시에 킬 수 있기 때문에 돼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 볼륨 올라 100%로 나가는 스위치라고 했잖아요. 솔로 스위치. 그거는 내가 일부러 정의를 안 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만 작동해야 됩니다. 프리셋을 동시에 두 개를 쓸 수는 없잖아. 탭 템포는 누를 때마다 깜빡이는데 둘, 셋, 넷, 다섯, 깜빡임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지가 되죠? 네. 근데 이거 할 때 다른 버튼 눌렀을 때 얘가 또 먹통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튜너 버튼은 3초 누르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3초. 자, 이제 실제로 토넥스 페달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1, 2, 3, 4, 5, 6. 여기서도 바뀌는 게 보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도 지금 바뀌는 게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좀 수정사항이 있어요. 이걸 누르는 건 프리셋은 잘 작동을 하는데 보시면은 프리셋마다 어떤 프리셋은 뭐 컴프레서가 켜져 있는 프리셋도 있고 뭐 리버브만 켜져 있는 프리셋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원래 세팅된 값에서의 세팅 값을 이 페달로 보내주지는 않아. 토글을 딱 했을 때 프리셋 3번으로 갔는데 딜레이가 켜져 있거든요. 그럼 딜레이가 켜져 있으면 얘가 켜져 있어야 얘가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물론 이제 인아웃을 별도로 잡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세팅하는 것보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자, 프리셋을 누를 때 밑에 블록을 전부 다 꺼버리는 신호를 동시에 같이 보내면 돼요. 네. 그러면 프리셋이 바뀔 때마다 제가 프리셋에서 켜져 있더라도 다 꺼진 상태로 강제로 얘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튜너를 3초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튜너가 너무 쉽게 들어가면 안 돼. 이거 하다 잘못 밟으면은 소리가 먹통이 되니까. 그런데 빠져나올 때는 쉽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빠져나올 때도 3초를 눌러야 된다는 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요 빠져나올 때 바로 눌러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정할 거고요. 솔로 버튼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첫 번째 문제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네, 그 문제 고쳐야 되고 솔로 버튼일 때만 100%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프리셋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꺼지는 신호가 다 들어가고 모델 볼륨도 70으로 맞춰져 있게 밟았을 때 LED가 켜지면서 100으로 되고 다시 밟으면 꺼지면서 70으로 돌아오게 귀찮잖아요. 이번에 그냥 말로 해볼게요. 프리셋 1번부터 6번까지 됐네요. 자, 됐습니다. 한번 볼까? 이거는 기기 특성인 것 같아요.
이게 채널을 프리셋을 바꾸고 오프 신호까지는 잘 나가면서 꺼집니다. 꺼지는 건 맞는데 오래 걸리네. 즉각적이지가 않네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노래 중간에 이걸 바꾸는 일은 없거든요. 저는 한 세팅에서 무슨 리버브를 좀 더 넣는가, 뭐 보스터를 좀 넣든지, 뭐 페이즈를 하나 넣든지 그 정도이기 때문에 풀셋을 완전히 빡 정해놓고 완전 팍팍팍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저 세팅 그대로를 저장해놓고 써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프리셋 1번은 뭐 컴프레서랑 뭐 딜레이를 켜놓은 상태고 프리셋 2번은 예, 뭐 똑같은 앰프인데 뭐 좀 다르게 세팅해놓고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튜너 모드로 들어가는 건 되는데 여기 튜너 모드죠? 바로 빠져나오죠. 오케이, 수정됐죠? 50%에서 80%로 해놨나? 솔로 버튼이요, 솔로 버튼.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반응이 좀 느리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얘를 보면 돼요. 얼마나 반응이 즉각적인지. 굉장히 빠르죠? 한 가지 제가 실수한 게 있네요. 캠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별도의 미디 입력 단자가 있는 게 아니라 USB를 통해서 미디 입력을 받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되긴 되는데 뭔가가 지금 꼬여 있어요. UAFX도 최근에 USB를 통해서 미디 신호 컨트롤이 되거든요. 이건 아예 안 돼요. 제가 배선한 방법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남는 포트에다가 USB 출력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추후에 좀 업데이트를 하고요. 사용성 위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팅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되게 재밌게 바꿔놨거든요.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8번, 1번을 이렇게 밟으면은 5초 동안 밟으면 깜빡이는데 모르스보로 TONEX 톤엑스 전용 모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세팅했던 이펙트 블럭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프리셋을 바꿀 수도 있고요. 보시면 탭 템포 주고 길게 누르면 튜너 모드로 작동하고요. 요 세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옆에 얘를 TS 일렉트로닉스 2290P라는 딜레이인데 쟤는 어떻게 활성화하냐면은 8번을 누르고 2번을 눌러. 5초 누르면 몰스보가 살짝 좀 박자 이상하게 했는데 어쨌든 2290이라는 몰스보가 뜨고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예, 2290의 전용 모드가 됩니다. 미디 신호가 일단은 톤엑스로 들어갑니다. 저 뒤에 보면은 미디 스루라는 단자가 있어요. 미디 아웃. 이 단자가 다시 넘어가서 여기 2290P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같은 신호를 여기다 주고 여기다 넘어갈 때 같은 채널로 쓰면은 이게 동시에 먹어요. 운 좋게 이 신호를 못 알아들으면 얘가 먹고, 근데 얘도 알아들으면 완전 꼬이는 거예요. 개판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채널을 나눕니다. 얘는 채널 1, 얘는 채널 2. 그러니까 기기마다 채널 1, 채널 2로 세팅을 해줘야 되고, 이거 프로그래밍 할 때도 얘에 해당하는 명령어는 채널 1로 나가야 되는 거고, 얘에 해당하는 명령어는 채널 2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채널 2가 나가기 때문에 얘는 전혀 반응을 하지가 않는 거죠. 콤비 모드라고 해놨는데, 자, 콤비 모드는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요거랑 요거. 그러면은 5초, M, B, I 이렇게 콤비 모스 코드가 나옵니다. 자, 밑에 걸 누르면은 저기 2290 채널 2로 신호가 나가죠. 2290 모드고요. 위에 쪽은 톤엑스. 기본적인 작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패스트로 나가가지고 다른 기기 연결한 다음에 채널 3으로 잡아놓고 그때 뭐 여기서 뭐 이 정도의 버튼을 채널 3으로 설정한다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 신발을 이렇게 방에 신고 있냐면 제가 신발을 310을 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좁으면은 이게 두 개가 밟힙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이게 넓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리고 특히
이 위에 거를 밟을 때 서서 한번 해볼게요. 서서 해보면은 밑에 거는 괜찮아요. 근데 위에 걸 밟으려면은 이렇게 무릎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밟는 액션이 나오거든요. 나 이게 너무 싫더라고. 예. 지금은 무릎을 굽히지 않고도 밟힙니다. 예. 머릿속에서만 상상하고 있던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한 거는 한번 만들어 보는 이 성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델링 기반의 제품들 기반으로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관심 가지 않으세요? 글쎄요,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키트를 한번 제작을 해볼까 말까 페달 파츠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페달 파츠 사장님도 이래저래 아마 테스트를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만든 이 풀 사이즈로 키트가 나올지. 반 사이즈도 괜찮아. 8개짜리 8개짜리로 만든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보드보다 좀 더 작은 보드를 써도 되거든요. 좀 더 저렴하게도 만들 수 있고. 감사합니다. 공들 파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ED 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튜너. 감사합니다. 공들 파파였습니다.